삶의 깊은 이야기와 진정한 감동을 찾는 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잊지 못할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박영희는 다용도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몸은 아침마다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일찍 일어나야 했지요. 손자 지훈이의 도시락을 싸야 하고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식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집에서 가장 큰 안방을 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윤소희가 들어온 뒤 모든 게 달라졌지요.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새벽 6시,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젯밤 미리 손질해둔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26살의 영희는 남편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철수는 작은 건설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요. 영희 씨, 나랑 같이 꿈 한번 꿔볼래요? 철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꿈이요? 부동산이요. 지금 서울에 건물 하나씩 사두면 나중에 큰돈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결혼 후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은행에서 일했고 철수는 건설 현장을 다녔습니다.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지요. 5년 후 중랑구에 첫 번째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여보, 우리가 건물주가 됐어. 철수가 기뻐했습니다. 영희는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임대차 계약서 쓰는 법, 세금 계산하는 법. 철수가 좋은 물건을 찾아오면 영희가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업가야. 철수가 늘 말했습니다. 10년 후 건물이 4개가 되었습니다. 20년 후 남대문 시장 건물 2개 동을 매입했습니다. 30년 후 자산은 650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도요. 여보, 민수한테는 말하지 맙시다. 영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아들인데. 돈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건지 알고 싶지 않아요.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지 보고 싶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일은 조용히 하고 겉으로는 평범한 반찬 가게 주인으로 살았지요. 영희 씨 반찬 맛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영희에게 반찬 가게는 취미였습니다. 이웃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지요. 하지만 진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 임대 계약, 세금 신고. 영희는 모든 걸 직접 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서.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좋은 삶 살았어요. 남편은 모든 자산을 영희 명의로 남겼습니다. 그해 아들 민수가 윤소희와 결혼했습니다. 강남에서 자란 소희.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반찬 가게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드시겠어요. 첫 만남에서 소희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취미로 하는 거야. 그래도 노인이 일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모실게요. 소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소희는 영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태어나고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방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지훈이 방이 필요해서요.
영희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님, 반찬 가게는 이제 그만하세요. 체면이 안 서요. 영희는 반찬 가게를 접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산책 좀. 오래 다니시면 안 돼요. 걱정되잖아요. 영희는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소중했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었으니까요. 손자도 사랑했습니다. 지훈이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믿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날 사랑할까? 그 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 영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72세. 큰 집에서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웠지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작은 방도, 며느리의 차가운 말도, 아들의 무관심도,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식탁을 차리자 7시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면바지와 남색 블라우스, 10년 넘게 입은 옷이었지요. 거울을 봤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팬 주름, 작아진 어깨.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 장부였습니다. 매달 2억씩 들어오는 월세 내역이 적혀 있었지요. 이 돈으로 뭐든 할 수 있어.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과의 관계는? 손자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해. 영희는 수첩을 다시 닫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 지훈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아침 먹어요. 그래, 지훈아. 어서 씻어라. 지훈이는 씻지도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넣었다. 또요? 맨날 똑같은 거 넣지 말고 다른 거 넣어줘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8시 소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 커피는요? 지금 내릴게. 영희는 서둘러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엔 좀 일찍 해주세요. 제 친구들 오기로 했거든요. 알았다. 그리고 어머님은 방에 계세요. 친구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올 때면 영희는 항상 방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8시 30분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민수는 유일하게 영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지요. 엄마 오늘 저녁에 소희 친구들 온대.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 40년을 일했어.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침을 다 먹고 가족들이 나가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오니까 신경 써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샐러드. 4시간 동안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저녁 6시 소희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언니 집 진짜 넓다. 그치? 여기 전망도 좋아. 영희는 음식을 내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
친구들이 돌아간 뒤 영희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지만 언제일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40년을 부동산으로 살았습니다. 건물을 사고 관리하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작은 방에 갇힌 노인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일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주말엔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니까요. 거실로 나가자 소희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우리 남대문 시장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대문 시장. 5년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나도 가도 되니? 네. 어머님도 바람 좀 쐬세요. 맨날 집에만 계시잖아요. 영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가족 모두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가 운전하고 소희가 조수석에, 영희와 지훈이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시장 가서 뭐 사줄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니? 붕어빵. 그래, 사주마. 영희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참는 거야. 이 아이 때문에. 차는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지요.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이라 더 많았지요. 어머님, 우리 따라오세요. 소희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영희는 뒤따라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며 영희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이 시장에서 남편과 함께 첫 건물을 샀던 날,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해냈어 라며 기뻐하던 남편, 반찬 가게를 하며 상인들과 정겹게 인사하던 시절, 영희 씨,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누군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채소 가게 박 사장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지요. 박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영희는 반가웠습니다. 그럼요. 영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반찬 가게는? 가게는 접었어요. 지금은 아들 집에서. 그때 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이분은 우리 집에서 애 봐주시는 분이에요. 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애 봐주시는? 네. 너무 친하게 하지 마세요. 불편하시잖아요. 소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여기서 장사하셨으니까 아는 사람 많으시겠네, 엄마. 방금 장난인 건 알죠? 영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모욕당하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킥킥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집 아줌마래요. 손자까지. 영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박 사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영희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영희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장 공용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애 봐주는 사람,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손자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오히려 같이 웃었어. 가족이 날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 영희는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가슴속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모두 영희가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가 모욕당하는데 웃었습니다. 왜? 영희는 울었습니다. 왜 날 지켜주지 않았니? 10분 후 영희는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옷가게에서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세요. 우리 쇼핑하고 올게요. 영희는 가게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희 씨 맞죠? 다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건어물 가게 최 아줌마였습니다. 최 아줌마, 어머 진짜 영희 씨네. 반찬 가게 접으셨다며? 많이 아쉬워들 하시던데. 영희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누구세요? 옛날에 알던 분이란다. 아, 그러세요. 어머님, 우리 가요? 시간 없어요. 소희는 영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옮기듯 최 아줌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봤습니다. 민수는 운전하며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소희는 휴대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훈이는 게임을 했습니다. 아무도 영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없는 사람인가?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점심 준비 부탁드려요. 저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소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이 날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5년. 하지만 며느리가 영희를 대하는 방식을 아들은 막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따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잘해줬을까? 너무 참았을까? 너무 조용히 살았을까? 점심을 준비하며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닦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만 기억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을, 아들의 웃음을, 손자의 비웃음을, 박 사장의 미안한 눈빛을.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 맞나?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밤 10시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해서였습니다. 존중받지 못해서였습니다. 왜 날 사람으로 안 봐주지? 영희는 울었습니다. 4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한계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서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꺼낸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작은 수첩. 남편이 남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없어도 잘 살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아들에게 기대지 마. 당신 인생을 살아.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그날 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기대지 않기로, 자기 인생을 살기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명확했으니까요. 새벽 2시, 영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영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는 몰라도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의 목도리를 뜨고 있었지요. 주말의 일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희가 친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언니 안녕 오랜만이야. 그치? 들어와.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친구 왔어요. 차 좀 내주세요. 알았다. 영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녹차를 우리며 거실 쪽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계시는 거야? 응, 저기 부엌에.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영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편하지. 맨날 집에 계시니까. 그럼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그게 쉽지가 않아. 남편이 싫어해. 영희는 찻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요양원, 남편 설득해야지. 설득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소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희는 부엌 문 쪽으로 조금 다가갔습니다. 유산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거든.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가 있겠어? 평생 반찬 가게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집 한 채라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나도 답답해. 벌써 5년째야.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공짜 육아 도움이 있잖아. 그건 맞아. 지훈이 봐주시니까 그나마 낫지. 그것도 한두 해지. 계속 이러긴 힘들잖아. 맞아.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정리? 응. 자연스럽게. 둘이 낮게 웃었습니다. 영희는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산을 기다린다. 빨리 정리됐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의 의미를 영희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찻잔을 쟁반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 나왔다. 영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희와 친구는 대화를 멈췄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소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말을 영희는 들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영희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소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구나. 매일 나를 보며 언제 죽을지 계산했구나. 칼질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녁 뭐예요? 된장찌개 끓였다.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밥을 퍼주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친구가 차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소희를 봤습니다. 방금 전 그 대화를 한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 영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니? 아내가 내 죽음을 기다린다는 걸.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지훈이만 TV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지훈아, 밥 먹을 땐 TV 끄고 먹어라. 영희가 말했습니다. 왜요? 재미있는데. 식사 예절이야. 할머니는 왜 맨날 잔소리해요? 지훈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애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 후 영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접시를 닦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뭐지? 육아 도우미? 집안일 하는 사람?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설거지를 끝내고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서류가 있었습니다. 650억 원.